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류종은 네, 류종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아유, 류종은 기자. 지난주엔 저기에 계시더니 네. 이번에 다시 여기로 오셨네요. 네, 이주호와 네, 권순우를 대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주호 기자가 이번엔 또 휴가를 갔고요. 권순우 기자는 돌아오셨고. 네. 류종은 기자는 언제 갑니까? 저는 9월에 갑니다. 9월에 갑니까? 제일 이게 좀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류종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는 우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떡상을 또 한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분위기 좀 이어서 가긴 좀 어렵나요? 글쎄 이제 미장이 조금 안 좋게 끝났다는 게 그래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타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타코를 했고 또 오펙 플러스가 또 증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하. 유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셔서 오늘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가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요? 계좌가 막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그래. 네. 거기 가서도 그거 봤어. 그럼 보지 말지.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아마 쓰신 돈보다 녹아내린 돈이 훨씬 많을 것 훨씬 같은데.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금연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힘든 복귀를 해도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여론이 되게 안 좋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다음 주에 방송 가면 또 되게 안 좋겠다 분위기. 음흠. 근데 금요일 날 이게 확 들어 올려가지고 그렇지. 이게 뭐 괜찮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살펴보니까 지난 7월에 코스피가 31일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34%를 하락을 했대요. 근데 네. 그거 포함하더라도 22.19%가 하락해서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상반기에는 100% 넘게 올라가고 상승률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뭐 한 달이 굉장히 좀 크게 상반기 전 세계 1위 상승, 7월 한 달 전 세계 1위 하락. 예.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 났는데 역대 서킷이 15번 났답니다. 15번 중에 4번이 지난 7월에 집중이 좀 됐었고 그렇죠. 뭐 사이드카도 15번. 이 사이드카는 거의 뭐 매일 울렸으니까. 그 원래 그게 매일 울리는 거였어요? 그게? 안 울리면 서운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고 네. 평양냉면 느낌 안 된다는 거죠. 네, 올려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이제 반도체 뉴스 좀 종합이 될 것 같은데요. 휴가지에서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다가 네. 뉴스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눈에 들어왔던 뉴스는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생산된 거 네. 그거 봤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수급적인 문제라는 게 이게 누가라고 딱 드러나질 않아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가 터져야 끝나는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전 오픈 AI 연구원인 레오폴드 어셈브레너가 SA 펀드라고 얘기하죠. SA 펀드가 강제 청산을 당했다라는 네. 얘기 들으면서 이제 좀 끝나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1,500%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좀 받았었다는데 뭐 추앙을 받아봐야 뭐 그냥 반도체 몰빵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몰빵을 할 때는 이제 얼마나 큰 금액을 몰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실력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데가 터지면은 또 제일 크게 터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셈브레너가 몰락을 하니까 AI 인프라 주식들이 굉장히 좀 SA가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진 주식이 네비우스, 블룸에너지, 샌디스크, 코어웨이브,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붙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갖고 계속 누르려 그러는 대하고 이걸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 그러는 애가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가 레버리지를 뭐 4배를 썼다고 하니까 25% 이상 폭락하면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SA의 자산이 청산이 됐다. 이거를 또 이제 투자은행들이 주선을 해서 시타델이 여기에 주식을 떠갔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더 이상 내려야 될 니즈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거기 이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까지 3거래일 동안 헤지 펀드들의 디그로싱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디그로싱이라는 거는 이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치열하게 뭐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밑으로 치는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포지션 정리를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됐었던 부분들은 이제 그 빅테크들의 FCF 프리캐시 플로우가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결국 현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액이 900억 달러,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네. 그리고 그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매출이 43% 급증을 했다. 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AI 캐펙스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네. 게 결국은 앞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표로 보이잖아요. 딴 데서 벌어서 AI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미 AI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닌가? 그렇죠. 네, AI 클라우드에서 돈을 그렇죠. 많이 버는데 네. 43%가 급증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업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네. 근데 그 업체들이 결국은 제일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진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픈 AI가 돈을 버느냐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서비스 업체들인 거고 여기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일 많은 GPU를 사고 제일 많은 메모리를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43%가 급증을 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가 클라우드 부문이잖아요. 네. 여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메타하고 알파벳은 좀 평가가 좀 애매했었는데 뭐 이 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당연히 좋고 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SNS만으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델이나 이런 쪽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AI를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들도 많이 떨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애플은 투자를 안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다가 다시 AI의 뭐 청산 얘기 좀 나오고 좀 AI 쪽에 좀 다시 관심을 받으니까 애플은 또 AI를 안 하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또 빠지고.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꿍시렁꿍시렁 계속 그랬잖아요.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다. 뭐 여기에서 이제 애플 그 아이폰 가격 올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좀 시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M 쪽 메모리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뭐 일단 4대 하이퍼스케일러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캐펙스 투자를 설비 투자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투자 규모를 7,250억 달러에서 7,600억 달러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캐펙스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한 번도 줄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줄일 거야. 안 줄여. 내가 안 줄인다는데 왜 네가 자꾸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계속 부딪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매번 뭐 얘네가 줄일 거야라는 시장에서 썰이 나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반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금액을 보니까 최대 투자 규모가 7,600억 달러로 증액이 됐더라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설비 투자 규모를 10%를 높게 잡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우리는 설비 투자 금액을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은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분기에는 HBM4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HBM4와 관련한 데는 하반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회사들의 실적도 3분기, 4분기 좀 더 좋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발표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발표를 보더라도 뭐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점에서 내년에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한 얘기들도 시장에서 말이 무성했었거든요. 네. 뭐 저 판교에 뭐 호텔에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이들 발표를 했습니다. 한 그 LTA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고객사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잡힌 고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사는 특정 고객에게 편향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를 2분기부터 양산 출하를 하고 하반기에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객 신뢰도 전반에서 축적해온 경쟁력은 단기간에 뭐 확보하기 어려운 차별화 요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간 그 고객 신뢰도를 높인 측면이 있다. 그 얘기는 니네는 이번에 처음 만든 거 아니냐. 삼성전자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경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10개 기업 정도와 LTA를 체결을 완료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LTA를 맺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실적의 가시성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우리가 뭐 2029년 30년까지 전망하는 거는 좀 뭐 그때 가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라 그래봐야 거의 한 27년 8년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거치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침에 또 뭐 속보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그 해협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합의를 이뤘다. 또 핵 합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속보가 좀 떠서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관심들이 좀 있으신데 이 트럼프 얘기는 속보 전해드렸다가 워낙 틀린 게 많아갖고 또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함부로 전해드리기가 뭐 조금 주저되기는 합니다만. 오늘 근데 잘 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요? 게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금요일날 조금 약했거든요.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약재의 요소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걱정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오펙의 증산 9월에 증산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7%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일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채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주말 사이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지난 금요일 미국 장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요소들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열리기 전에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와 그다음에 추가 속보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7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989억 달러.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이번에 98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역대 1위 기준 1위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예. 뭐 1위, 2위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 5개월 연속 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수출 1조 달러. 네. 그럼 1,500조 가까이. 그렇죠. 그게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역대 1위입니다. 178% 증가를 했는데요. 그 뭐 메모리 가격이 막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그냥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해서 메모리 가격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기준으로 보면 DDR5 16기가비트 기준으로 보면은 45달러였는데 7월에 6월 달에 40달러였습니다. 10% 이상 월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5월 달에는 37달러
정도였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6달러에서 네. 7월 달에 30달러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증가 폭이 약간 둔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사는 사람은 진짜 환장하는 거죠. 막 매월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매월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려고 가봐야 물량이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96% 증가한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모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68% 증가하면서 역대 1위, 인도, 아세안, EU, 중남미 이게 다 뭐 1위, 3위 전체로 수출 증가액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컴퓨터 그 정프로님한테 맨날 지적받는 이 컴퓨터 SSD. 네, SSD 이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알긴 하는데 네, 네. 바꿔야 된다 저거. 예. 네, 그 컴퓨터 수출이 404%가 증가를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SSD 관련해서도 뭐 컨트롤러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해당 종목들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신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7월에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7%가 증가를 했는데 내연기관 수출은 이제 줄었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연기관 판매는 수출은 3% 정도 줄었지만 네. 하이브리드가 22%가 늘었고 전기차가 3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했던 것들이 2차 전지가 17%가 늘었는데 27% 늘어난 거 중에 ESS는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오히려 EV향 전기차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7월에 좀 특이했던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헬스가 30% 이상 늘어났고요. 네. 화장품 37.8% 늘었습니다. 많이 화장품은 진짜 정말 그 소외된 주식인데 수출은 거의 매월 전년 대비해서 30%가 4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워낙 메모리가 세다 보니까 좀 작은 섹터인 화장품이 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기, 전력기기하고 전선 뭐 이런 것들도 13.9%로 역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박 수출도 LNG 운반선 등 고부가치 선박 출하가 늘어나면서 46.9%가 늘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조선주도 안 좋은데 뭐 조선주 안 좋은 거랑 뭐 별도로 조선 업황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나 기계 업종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데 여기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송유관 교체 수요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철강 수출도 늘고 있는데 이것도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로 기계도 수출이 좀 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인상적인데 일반 기계에서 이거 뉴스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이런 데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인하를 했냐면은 여기는 자기들이 아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뭐 불도저, 지게차, 뭐 트랙터 이런 거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철강 알루미늄에 거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높게 갔을 때 자기네들 물가 상승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를 관세를 낮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일반 기계 수출이 확 늘어나더라. 우리나라 일반 기계가. 이런 효과들도 좀 이번에 수출 지표로 잡혔습니다. 네. 지금 예스고고님이 왜 저 증감률을 전년 대비로 보여주냐, 지난달 대비로 보여줘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통계가 전년 대비 통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달로 대비해서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어떤 증가 감소 뭐 이런 것들을 지난달 대비로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고, 그죠? 예. 계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에는 계절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전월 대비를 했을 때 좀
왜곡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예. 전년 대비로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휴가 시즌이 8월로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네. 휴가 안 간 것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서 계절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년 네. 대비로 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3프로 TV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예, 제가 이제 45분 되면 좀 가봐야 되겠는데 아하, 간단히만 좀 전해주시고.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걱정되는 뉴스입니다. 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뉴스인데 2025년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순위를 매겨보니까 중국 기업이 16곳의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과 사상 처음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리고 CATL 우리는 진짜 배터리 회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를 자동차 부품사이기도 하죠. 네. 여기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3위면은 1위가 지금 그 보시고 2위가 덴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2위가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근데 뭐 GF라든지 이런 데가 뒤로 밀렸고 3위로 중국 자동차 부품 회사인 CATL이 올라왔더라.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뭐 진짜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GCGL 뭐 이런 데는 그 구동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100위권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한국 기업들도 9곳이 10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년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SDV나 전동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중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점점 높은 순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컨티넨탈 같은 회사 있습니다. 네. 컨티넨탈? 네, 컨티넨탈 같은 회사는 원래 9위였는데 네. 3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미국 회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독일. 독일?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를 많이 매각했습니다. 네. 이제 잘 되는 곳 위주로 지금 남겨놓고 사실 요즘 독일 자동차 부품사들이 안 좋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래기술 쪽에 좀 팔았어요. 많이 네. 팔고 주력 사업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뭐 타이어 회사로 좀 남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지금 좀 안 좋은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품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했었군요, 컨티넨탈이. 그렇죠. 네. 네, 보시 컨티넨탈 하면은 뭐 워낙 그래요. 먹어주는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 38위까지 밀려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 특이한데 퀄컴이 퀄컴? 예. 자동차 부품을 해요? 디지털 커피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디지털 셔시를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는데 성장률 기준으로는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SDV 쪽이 좀 잘하는 업체들의 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1등은 증가율 기준으로 1등은 퀄컴인데 네. 나머지 2에서 5등 그러니까 4개 기업이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요? 예, 고션, 파이니스트, CATL, 덴사이 SB 여기가 다 구동모터, 전동화 모듈, 자율주행 센서 이런 업체들입니다. 워낙 뭐 CATL 같은 데는 뭐 배터리로도 이제 유명한 데고. 그쵸. 근데 이제 나머지 부품 같은 거에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모양이구만요. 그 자체가 부품으로 잡히죠. 배터리가? 예, 자동차 배터리도. 부품이니까. 그래서? 예. 그럼 뭐 조금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구동 모터나 뭐 자율주행 네. 센서, 뭐 그런 것들도 SDV 하시고.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중국 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연간 3,600만 대를 팔아서 생산을 해서 글로벌 1등이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중국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중국 부품이 많아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요즘에 네. 자꾸 돌아다니는 차들 보니까 중국도 BID 많아요. 많아졌고 네. 체리 얘기 해도 되나요? 체리? 네, 체리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엠바고가 아직 안 돼. 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뭐가 또 있는 모양이.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거기에 9시 엠바고. BYD 같은 차들도 좀 보이는 걸 보면은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도 이제 정말 이빨 깎게 물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뭐 굉장히 중요한 뉴스 모양이군요. 네,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올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네. 9시에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알려줍니까? 제가 그때는 없기 때문에 기사나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네, 기사에 엠바고 맞춰서 올라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
멋있습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 자, 그러면 우리 권수리 팀장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 박병창 이사님 오시기 전에 이 짜투리 시간에 얼른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미 저는 몇 번 먹어본 최현석 셰프의 비법 함박 스테이크. 네. 저 이거 맨날 옆에서 보면서 먹고 싶었어요. 아하, 한번 이제 드셔보시고 예, 진짜 맛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박 스테이크는 일단 두툼한 두께감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촉촉한 주시하다고 할까요? 이게 쭉 육즙이 터져주는 그런 느낌. 그쵸. 그게 좀 중요한데 지금 최현석 셰프의 요 함박 스테이크는 어떻습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한 번씩 만들어 먹어보고 아, 그래요? 네, 아, 만들어서 먹어보고. 네, 소고기랑 돼지고기의 그 비율이 굉장히 그렇지, 적절해야 그렇지. 됩니다. 예. 지금 딱 씹었을 때 육즙 딱 터지고 아하. 냄새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아, 또 집에서 만들어까지 드시는구나. 네, 좋아합니다. 예, 만들 필요 없죠 이제. 네. 예, 최현석 셰프의 비법 함박 스테이크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진짜 해동 좀 하시고 전자레인지 2분 돌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예, 아니면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네.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함박 스테이크는 너무 달잖아요. 맞아요. 예, 이건 저당 함박입니다. 아. 예, 당 부담이 없고 그리고 고다 치즈에 모짜렐라가 들어간 치즈 함박이 또 있습니다. 아, 그거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뭐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아니면 뭐 브런치 겸해서 아니면 햄버거 빵 2개 딱 사갖고 빵 사이에 이렇게 모닝빵에다 딱 끼우면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해 드시면 또 맛있는 햄버거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총 10팩 1.8kg 가는데요. 네. 이렇게 10팩이 가는 가격이 39,800원이. 진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네요. 와, 한 팩당 3,980원. 너무 싼데요. 요즘에 저 편의점에서 그냥 저 도시락 하나 사도 네. 하나에 4,000원짜리 없잖아요. 아니, 저 애들이랑 만들려고 사는 재료값이 이거보다 더 들어요. 아, 맞아. 한 번 해 먹으려면 네. 4만 원 이상 듭니다. 그냥 이거 사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내산 한돈 한우를 사용한 최현석 셰프의 두툼 함박 스테이크 39,800원에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우류 중에 오늘은 썸데이라는 요게 이제 상하이 이렇게 같이 가는 요거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만나보는 그런 브랜드인데 굉장히 그 천 자체가 아주 짱짱한 탄탄한 느낌으로 만든 그런 티랑 바지죠. 폴로티는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메쉬 소재. 네. 요즘 여름 너무 덥잖아요. 더운데 요거 딱 입으면 통기도 잘 될 것 같고. 에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싼 소재만 쓴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바지 2개, 그다음에 하의 2개. 총 4개가 가는 거, 4피스가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바지는 베이지랑 블랙 이렇게 가고 상의는 또 그레이 검정색. 하고 이제 검정색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성용, 여성용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맞춰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와, 진짜 싸네요. 역시 또 네. 우리 최현석 함박 스테이크랑 맞춰버렸습니다. 예. 39,800원. 39,800원에 네 볼이 가는 거죠. 티 2장, 팬츠 2장 해서 총 4장이 가는 거고요. 뭐 골프 치러 가실 때도 좋고 특히 이제 여름 골프 같은 경우 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또 비싼 거 입고 가셔서 맞아요. 또 땀 냄새 이렇게 하면 조금 찝찝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네. 차라리 조금 더 합리적 가격에 이런 폴로티 입고 가시면 또 땀도 굉장히 배출이 잘 되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 맞습니다. 자, 카라티 2장, 면바지 2장 해서 39,800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컬러랑 재질 같은 거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